만나봤어요. 오늘은 용산에 왔습니다.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새로운 비즈니스가 끊임없이 도전하는 지역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성수기2, 기업의 안정과 성장의 균형을 찾아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하이소의 정수현 대표님과 함께 성수기의 전략과 비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가시죠. 일로 가시죠. 일로 가나요? 하이소는 업계에서 신뢰받은 기업으로 자리 잡은 만큼 사무실 곳곳에서 느껴지는 효율성과 정교함이 인상적입니다. 대표님을 만나기 전 회사 내부를 살짝 둘러봤는데요. 협업과 혁신의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용어는 ESG 경영입니다. 이 용어는 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성 경영을 뜻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두 번째 용어는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블루오션 전략은 기존의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을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입니다. 성수기에 접어든 기업이라면 경쟁을 뛰어넘는 블루오션 전략으로 새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용어,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마지막으로 알아볼 용어는 CSR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SR은 기업이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기술 개발과 지역사회 기업 활동을 통해 CSR을 실천하며 고객과 투자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성수기에 있는 기업은 CSR 활동으로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용어들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하이소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하이소 창립 스토리부터 성공까지 그 여정을 듣게 되어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하이소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이소 주식회사는 2016년에 설립된 K-뷰티 기업으로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메르센 보떼, 베르비아테, 닥터 하이소 등 브랜드를 통해서 기초 화장품부터 이너 뷰티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도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저라면 이 정도 숫자와 이 정도 경제에 올라서면 안정감을 느끼고 유지를 하려고 하거나 혹은 게을러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이소는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성장을 위한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성장기 전략은 고객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그 부분이 저한테도 지금 가장 기준이 되는 부분이고 성숙기라 그래서 항상 안정적인 시기는 거의 없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하루하루를 어떻게 쌓아갈지 그것들 이제 기업들이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고객들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 직원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선배님들이랑 또 대화를 하고 이러면서 많이 풀어나갔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한 성장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네. 전략에 대해 조금 더 딥하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성장은 기존 고객들의 유지 혹은 구매 증가도 있지만 새로운 고객층이 확보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이소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면서 신규 고객층 확보를 위한 전략은 어떤 게 있는지 영업 비밀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업 비밀까지는 아니고 실천을 네. 어떻게 해가느냐가 네. 아마도 가장 큰 관건이겠죠. 예전에는 기업 대량 유통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목소리를 자꾸 듣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정말 개개인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목소리를 듣고 맞춤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깨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성수기 기업의 리더로서 주로 집중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이번엔 회사 의사결정의 중심인 대표님께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릴게요. 대표님께서 리더로서 주로 집중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금 더 직원보다 넓게 멀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이제 다른 회사 다니기도 했었고, 어떤 뭐 교수님들이랑 일하거나 아니면 다른 선배님들이랑 대화할 때 보면 저보다 더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다는 데서 굉장히 많이 놀라운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늘 새로운 배움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기 기업의 리더로서 조직 문화와 인재 관리에서 중점을 둔 부분이 무엇인가요? 기업이 성장하면서 조직 문화도 변화되고 인재 관리도 변화됐을 것 같은데요. 네. 성숙 단계에서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협력을 이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직원들이랑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서로 합도 많이 맞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되도록이면 많이 오픈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했을 적에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적에도 책임이나 권한을 부여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을 많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제 성숙 단계에서의 실패나 네. 실수로부터 배운 교훈은 무엇인가요? 이 네. 성숙 단계에서 대표님도 실패나 실수를 하신 게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 실패와 실수로부터 배운 교훈은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초창기에 고객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들어야겠다라는 네. 이제 교훈을 얻었던 게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제품을 개발을 저희가 했는데,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너무 좋은 재료, 너무 예쁜 케이스의 제품을 만들어서 굉장히 직원분들이랑 다 흐뭇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고객들한테 갔을 적에는 고객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요건데 요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아니면 여기는 향이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러웠으면 저희한테 더 잘 맞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 피드백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제품을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든다고 해서 세상이 들어주는 건 아니구나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품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고객들, 그분들이 원하는 목소리들을 잘 듣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았나. 지금 이제 성숙기라고 부르는 단계까지 제가 살아남지 않았나 하는 벌써 생각은- 8년이라고 하셨던. 네네. 네. 이제 성숙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숙한 기업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만으로도 사회 전반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성숙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쵸. 일자리를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네. 사회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하고 싶지만 나랑 맞는 인재를 찾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말고 뷰티 업계는 트렌드를 많이 발견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비건, 실제적으로 그런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성분, 바다를 해치지 않는다거나 이런 성분들도 굉장히 개발을 하는 거, 또 활용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정부에 가시는 분들이랑 같이 우연찮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시야로 없던가 그런 이제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됐어요. 그래서 소외계층한테 조금 관심을 더 가지고 특히나 이제 겨울이잖아요. 춥고 이랬을 적에 그분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일원의 그런 책임들도 다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이소의 목표와 비전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고객에게 신뢰줄 수 있는 브랜드, 그 다음에 제품, 요거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으로 기억되고 성장하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성숙기를 거쳐가고 있는 여성 창업자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대표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숙기를 거쳐가는 이들에게 가장 신경 써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고 왜 이거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그 부분을 잊지 않으시려고 노력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배우는 데 게을리하지 않는 거. 네. 많이 궁금해하고 세상에 대해서 알려고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야 또 적응해서 같이 발맞춰 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 마지막은 네트워크죠. 사람에 네. 대한 중요성을 요즘에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할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구나를 느껴가지고 네.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창업하실 때 네. 그때 나에게 네. 이제 해주고 싶으신 말이나 그때 나에게 한마디 아, 네. 부탁드릴게요. 네, 왜 우셨다 그런지 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창업을 한다는 건 사실은 쉬운 상태에서 뭔가를 시작하진 않잖아요. 창업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던 부분이라서 그때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기도 했지만 제가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던 상태이고 그렇던 때 이제 시작했었는데 하고 싶은 거 큰 소리 내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재밌었지 않았을까. 그때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갑자기 막 기억이 나서. 근데 요즘에는 좀 더 시장이 치열해지긴 했지만 도움 주시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라든지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더 저가 있을 때보다 더 많아졌던 것 같고 그래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곳도 많으니까 한국여성경제인 거기에 센터에서도 많은 멘토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조언 얻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 같으면 목소리 내셔서 도움도 당당하게 요청하시고 누구든 많이 만나라 이 얘기도 해주고 싶어요. 정말 사람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뭐 해답을 찾을 수 있던 부분들도 많고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선배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빨리 다가가서 칭얼거리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저한테도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혼자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주변에 목소리 많이 나 도와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시청자분들도 오늘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어요.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함께 성숙해가는 길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만나봐 세요. 네, 오늘 정수현 대표님과의 이야기를 통해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이 안정과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배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고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자세.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에서 많은 영감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레벨업 완료! 용산에서 인사드릴게요. 만나봐. 우리 세어분들도 저와 함께 레벨업 하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만나봐 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